안녕하세요. 모모의 21세기 경제학입니다. 숫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0조 9,275억 원입니다.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딱 3분기 동안 퀄컴에 갖다 바친 칩 구매 비용입니다. 3분기예요. 하루로 나눠보면 약 330억 원이 매일 퀄컴 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13억 원이 넘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동안에도 퀄컴은 삼성한테서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2024년 1월에서 9월까지는 8조 7,051억 원이었어요. 2조 2천억 원이 더 나간 겁니다. 이게 왜냐면 작년에는 갤럭시 S24에 삼성 자체 칩인 엑시노스 2400을 일부 탑재했거든요. 그나마 그게 줄여줬는데 올해 갤럭시 S25에는 엑시노스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수율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자기 칩을 자기 폰에 못 넣은 거예요. 그 결과가 2조 2천억 원 추가 지출입니다. 중견기업 직원 1만 명, 연봉이 그냥 퀄컴 호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20년 넘게 퀄컴에 종속되어 온 구조가 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엑시노스 2600이 진짜 탈출구가 될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삼성은 2010년 갤럭시 S1에서 S6까지 자체 칩 엑시노스를 탑재했습니다. 근데 2016년부터 판이 달라집니다. 엑시노스 성능이 퀄컴 스냅드래곤에 계속 밀렸거든요. 특히 발열 문제가 심각했어요. 삼성 파운드리 공정에서 굽는 칩이 열을 너무 많이 냈습니다. 반면 퀄컴 스냅드래곤은 대만 TSMC에서 만들었는데 성능도 좋고 발열도 적었어요. 소비자들이 엑시노스 탑재 모델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유럽은 엑시노스, 미국은 퀄컴으로 나뉘는 수치스러운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결국 삼성은 퀄컴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게 됐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퀄컴에 나가는 돈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12조 원대입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연간 예산이 1조 원 남짓이에요. 삼성이 퀄컴 한 회사에 매년 그 12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갤럭시를 열심히 팔아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퀄컴 통장으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퀄컴 칩을 생산하는 곳이 대만 TSMC거든요. 삼성이 퀄컴 칩을 사면 그 돈의 일부는 TSMC 매출이 됩니다. 삼성 자체 파운드리 공장은 놀리면서 경쟁사 공장에서 만든 칩을 비싸게 사는 구조예요. 지금 TSMC가 공정 비용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퀄컴도 가격을 올릴 거고 그 인상분은 삼성이 고스란히 떠안는 겁니다. 올해 비싸고 내년엔 더 비싸지는 구조. 대안이 없으면 협상력도 없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게임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갤럭시가 잘 팔릴수록 퀄컴이 더 많이 버는 구조예요. 올해 갤럭시 S25가 판매 호조를 기록하는 동안 AP 매입 비용은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삼성이 마케팅 열심히 하고 카메라 성능 올리고 AI 기능 넣어서 열심히 팔면 팔수록 그 과실의 상당 부분이 퀄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애초에 잘못 설계된 게임입니다.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습니다. 2022년 2월 갤럭시 S22 출시 직후 터진 GOS 사태예요. GOS, 게임 최적화 서비스. 이름만 들으면 게임을 잘 되게 해주는 앱 같죠? 정반대입니다. 고성능 작업을 돌릴 때 일부러 성능을 낮춰주는 앱이에요. 발열을 막겠다는 이유로. 그 사실을 소비자한테 말 안 한 거예요. 얼마나 낮췄냐고요? 긱벤치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싱글 코어 성능이 53.9% 제한됩니다. 멀티코어는 64.2%가 잘렸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130만 원 주고 산 폰 성능의 절반 정도밖에 못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 광고 문구가
역대 최강 성능이었어요. 역대 최강인데 절반을 막아놓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긱벤치는 2022년 3월 갤럭시 S10, S20, S21, S22 전 제품군을 벤치마크 차트에서 영구 퇴출시켰습니다. 이후 갤럭시 탭 S8까지 추가로 퇴출됐어요. 삼성전자가 긱벤치 역사상 가장 많은 기기가 퇴출된 브랜드, 최초로 태블릿이 퇴출된 브랜드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집단 소송이 이어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예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한종희 부회장이 주주총회에서 직접 고개 숙여 사과하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그 GOS 사태의 핵심 배경이 엑시노스 발열 문제였습니다. 발열을 잡지 못한 칩 결함을 소프트웨어로 가려버린 거예요. 삼성은 결국 2023년 S23, 2025년 S25에서 엑시노스를 완전히 뺐습니다. 자기 폰에 자기 칩을 못 넣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엑시노스 2500 탑재 시도 자체가 있었습니다. S25에 넣으려 했는데 수율이 안 나왔어요. 삼성 2나노미터 공정은 올해 초 기준으로 수율이 40% 수준이었습니다. 10개 만들면 4개만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수율로는 갤럭시 S25 물량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니 탑재 계획은 전면 포기됐고 그 결과가 2조 2천억 원 추가 지출이었음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TSMC는 이미 2나노미터 수율이 60%를 넘어섰고 애플 아이폰 A19 칩을 같은 공정으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40%에서 허덕이는 동안 경쟁사는 60%를 돌파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엑시노스 2600이 나온 배경입니다. 삼성이 3년간 절치부심 끝에 꺼내든 카드예요. 2026년 2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의 일부 지역 버전에 탑재됩니다. 한국, 중국, 일부 신흥시장이 대상이에요. 전체 S26 물량에서 퀄컴이 75%, 삼성이 25% 정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숫자부터 봅시다. 엑시노스 2600의 벤치마크 점수, 긱벤치 6 기준으로 싱글코어 3009점, 멀티코어 11,256점입니다. 갤럭시 S25에 탑재된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싱글코어 2900점, 멀티코어 9300점과 비교하면 싱글에서 14%, 멀티에서 21% 빠릅니다. 수치상으로 처음으로 엑시노스가 최신 퀄컴 칩을 앞서게 된 거예요. 전작 엑시노스 2500 대비 CPU 성능 39% 향상, AI 성능 113% 향상, AI 성능이 2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발열 문제는요, 이번에 히트패스 블럭, 줄여서 HPB라고 부르는 구리 냉각 구조를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칩에서 나오는 열을 직접 외부로 빼내는 방식이에요. GOS 사태 이후 소프트웨어로 발열을 숨기던 것과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절반만 말한 겁니다. 첫 번째 변수는 수율입니다. 삼성이 올해 말까지 2나노미터 수율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40%에서 70%까지 올리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 수율이 예상대로 안 올라오면 갤럭시 S26 물량을 못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퀄컴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이 또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변수는 갤럭시 S26 울트라입니다. 삼성이 가장 비싸게 파는 제품에는 엑시노스가 들어가지 않아요.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전량 탑재 예정입니다. 예상 출고가가 180만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에요. 여러분이 갤럭시 울트라 사시면 그 180만 원의 일부는 퀄컴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프리미엄의 최정점에서 아직 엑시노스가 아닌 거예요. 세 번째 변수는 소비자 신뢰입니다. GOS 사태 이후로 엑시노스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남아있거든요. 벤치마크 점수가 좋아도 실제로 써보면 다르다는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아요. 이 불신을 걷어내는 게 수치를 올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삼성이 엑시노스 2600으로 얻으려는 게 단순히 퀄컴 의존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퀄컴과의 협상력입니다. 엑시노스 2600이 갤럭시 S26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면 삼성은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다른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체 칩이 있으니까 그 가격에는 못 사겠다. 그리고 이게 파운드리 사업부에도 연결됩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올해 상반기에만 2조 원 안팎의 적자를 냈거든요. 엑시노스 2600이 2나노미터 공정으로 나오면 외부 고객사들한테 기술력을 증명하는 레퍼런스가 됩니다. 우리 공정으로 갤럭시 칩을 만들었다. 당신들 칩도 맡겨라. 엑시노스의 성공이 파운드리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엑시노스 2600은 20년 종속 탈출의 첫 단추가 될까요? 아니면 수율벽에 막혀서 또다시 퀄컴에 손을 벌리는 상황이 반복될까요? 삼성이 S26에서 성공하면 S27에서는 70%, S28에서는 90%까지 엑시노스 비중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완성점에서 퀄컴은 더 이상 삼성의 필수 파트너가 아닌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모의 21세기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